안녕하세요. 경일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역사랑 부장 신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일여고의 단호박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일여고 비타민 조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일여고 보조교를 맡고 있는 성혜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역사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 의미나 이런 거를 되새겨보고 싶어요. 최근에 유명해진 황리단길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 제일 유명한 맛집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황남관이랑 떡갈비 같은 먹거리들 많이 먹고 싶어요. 한없이 야경 진짜 예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제일 생각나고 여름이니까 덥고 하니까 워터파크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실 거죠?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역사를 좀 느끼고 좀 즐기고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우리 만날까. 여기가 어디지? 어? 아니 우리 버스 30분밖에 안 탔는데 우리 경주 가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경주 가죠? 경주 갑니다. 아, 예. 그렇죠? 멘토분께서 가기 전에 꼭 보여주실 게 있다고. 그게 뭔데요? 예, 들어오세요. 오늘 여러분 경주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경주하면 다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저는 예전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고 감명 있게 봐서 신라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역시 경주는 신라.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경주 딱 하면 역사로 봤을 때 가장 대표되는 지역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주라는 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도시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근대의 시선으로 경주를 처음 이렇게 기록하거나 관찰하기 시작한 것들은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대 학문으로 이제 무장한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죠.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책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아주 이게 책이에요, 책. 이런 책 보신 적 있나요? 없어. 이 책이 보기에도 정말 엄청난 판형이죠. 크고 이 책의 측면을 한번 보세요. 측면을 보면은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원고입니까? 금칠을 했어요. 금칠. 책에 금칠. 자 보세요. 일본이 이제 경주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첨성대. 첨성대가 드디어 이제 근대 매체인 사진을 통해 가지고 책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작업들을 일본인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는 그래 이런 작업들을 조선이 좋아서 조선의 신라를 정말 현창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들이 아니고 아주 정말 그 배후에는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던 그런 작업들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책들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이 이제 한국을 조선을 그다음에 경주를 이제 일본인들의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경주를 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미 이 한일 합방이 되기 전 이전부터 그죠 그런 조사들을 했었는데
일본인이 왜 경주에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했을까? 오늘 여행의 목적은 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책이니까 신기하고 이렇게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교수님 얘기 듣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하려고 그렇게 만든 책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놀라기도 했고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06년이면) 지금부터 무려 111년 전에 일본에서 건너온 대학원생이 딱 여러 분 서 있는 여기에 서 있었어요. 오, 왜 왔을까요? 구경하러. 구경하러. 네. 맞아요. 1906년이면 아직 그 대한제국의 국권이 신라같이 남아 있을 때죠. 막 국권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안타까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나쁜 작업.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조선의 한국의 문화유산을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서 일본의 한국 지배에 유리한 어떤 역사적인 당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희 시류가 여기에 썼었어요. 대학원생인 주제에 기록을 찾아보면 그죠. 황남동 남총을 발굴을 해요. 발굴하는 것이 하는 것인데 보세요. 이 중에서 뭔가 팠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고분이 하나 있어요. 어디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고분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네. 흙이 부자연스럽게 저렇게 많이 나가 있죠. 아, 저기였어요. 저기 이 라인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예, 저 부분이 무려 111년 전에 이만희 시류가 경주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그런 정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팠던 장소가 저곳입니다. 바로 저기예요. 예, 역사적인 장소예요. 와.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들의 역사서에 나오는 진구고고 신공항우가 신라를 정벌했다는 내용을 이 현지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 아, 그래요? 그죠? 예, 정말 좋은 질문이네. 여기에서 그래서 현장 경주에 와서 이런 고분을 파면 혹시 내부에서 그들의 역사서에 있는 신공항우를 알려주는 뭔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증거물이 있는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네. 일본 고분에서 나오는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나온다면 이것은 일본 고분 시대와 신라가 서로 통하네? 그 이유는 신공항우가 실제로 경주에 왔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측에서는 또 한국 땅은 우리 거다. 그렇죠. 이런 거 좀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봤단 말이죠. 너무 총명한데 그러니까. 고대에 이미 일본이 정벌했던 땅이기 때문에 원래 고대의 우리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는 행위다. 우리가 조선을 병합하는 것들은. 나쁜 그런 거다. 역사적인 당위를 만들기 위해서 가슴 두근거리는 이만희 시류가 1906년에 여기에 딱 써 있었어요. 저걸 팠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증거물이 안 나왔어요. 증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어.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신라 고분의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고적 조사나 역사 연구에서 조선 사람들은 절대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이 45년간의 기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억들을 이제 완전하게 되찾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억으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를. 정말 오랫동안 일본인들의 기억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이런 기억들을 세세하게 그죠? 우리 기억으로 돌려야 정말 그 역사 광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역사 광복이. 맞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남총은 저희 나라의 되게 귀한 무덤이고 되게 유적지잖아요. 근데 그런 유적지를 저희 나라 사람도 아닌 일본 사람이, 그리고 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멋대로 발굴하고 또 뒤처리 또 제대로 안 한 게 되게 화나고 또 분했어요, 좀. 대학생이 자기 욕심 가지고 와서 자기 맘대로 파고 실패하고 그냥 이렇게 치웠다는 게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 자기 나라 유물도 아닌데 자기들이 갖고 있으려고 욕심내는 거를 보면서 진짜 좀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명의 장소 금관총에 와 있습니다. 금관총.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금관. 쉬운 이야기지만 금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금관이 나왔던 고분이다를 뛰어넘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고분입니다.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잠시? 네. 네. 1921년도에 정말 운명의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거리가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거리였어요. 이 뒤쪽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거리였는데, 이 골목이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 여기에 있던 박문환 씨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을. 그런데 이제 새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경주가 유명해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막집을 넓히려고 뒷뜰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뒤에 있던 돌들을 몇 년에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게 무덤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운명의 1921년도에 이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던 일본인 순사, 이름이 미야케예요. 미야케 순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조선인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사가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구슬이었어요. 그래 자전거에 뛰어내렸어요. 너희들 이 구슬이 어디에서 나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뒷마당 확장 공사를 한다고 저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가보니까 구슬이 있는 거예요. 가져와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 내지는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순사가 스톱을 시킨 거예요. 스톱. 일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저 뒤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뭐가 나오고 있다. 경찰서장이 와서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경성에 있는 조선 총독부에 전보를 쳤죠. 경주에서 엄청나게 나왔다. 금부치도 있고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걸 어쩔까? 라고 했더니 조선 총독부에서 전문가를 보낼 테니까 조금 기다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주 현지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죠. 그런 사람 중에서는 경주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뭔가 재미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사람이 모로가 히데오예요.
정말로 전문가가 오기 전에 사실은 세미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로가라는 사람이 이걸 다 그냥 유물들을 건져버려요. 그런데 봐보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금관이 나온 거예요. 일본 서기에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황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록이 허황된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진짜구나. 그래서 다 파버렸어요. 이틀 뒤에 총독부에서 연구자가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때요? 유물이 없어요, 한 점도. 조선 총독부에서는 빨리 이 유물을 서울로 옮겨다오. 서울로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찰서장이 NO! 경주에서 나온 물건인데 왜 서울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있으면 본인도 빛나고 그 다음에 모로가라는 사람도 빛나고 하는데 서울로 가져가 버리면 총독부에 있는 선생들만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조선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화재를 딴 지역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초의 데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다른 유물들은 일본으로 많이 반출되고 빼돌려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금관은 일본으로 안 빼돌려졌었어요? 일본으로 빼돌릴 필요가 없었던 게 1921년이면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도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라는 서울에 두었다가 경주에 오고 하는 차이였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으로의 반출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교수님한테 자세하게 듣고 너무 도움이 됐고 설명까지 다 듣고 새로 보니까 진짜 뭔가 기분이 묘하고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흙이 쌓여 있는 단순한 그런 조형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신라가 보였고 또 역사가 보였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순금이었으니까 그 일본인 순사, 모로가 히데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경주에 이런 유물이 남게 지키려고 막 했던 것들은 정말로 이제 고대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신라의 귀중한 유물을 경주에 두자, 지키자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경주에 사는 일본 사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특정한 일본인들이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욕망, 욕구가 절절히 되어 있는 유물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는 기억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출토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전시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가 가장 밝은 기억으로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경주 서봉청의 정확한 규모와 새롭게 이제 전체를 발굴조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봉청의 어떤 그런 이제 위치도 알게 됐고 정확한 규모도 이번에 파악이 됐고.
스웨덴 황태자가 일본에 왔을 때 조선 총독부에서 선물로 준 거예요.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스웨덴 황태자가 고고학이 취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에서 이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스웨덴 황태자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발굴을 경험하게 하자. 그 전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경주에서 보분을 발굴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금부치와 금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 있던 많은 이제 일본인 연구자, 관계자들이 뭐 난리여서 준비한다고. 그래서 이미 발굴이 된 유물도 그 자리에 좀 갖다 주고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길도 예쁘게 만들어두고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우리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일본이 일본의 외교를 위해서 활용했다는 것들이 조금 마음 상하고, 또 하나는 그죠? 해방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 내용들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 우리 기억이 아니었다는 거, 이게 안타깝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을 찾기 위해서 그 우리 문화재랑 유산이랑 무덤 같은 거 다 파헤쳤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의 외교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그런 무덤을 국제 외교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배우고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 일제강점기에는 어차피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제대로 발굴을 못했던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니까 좀 의미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스톤헨지 같아요. 그렇죠. 영국에는 스톤헨지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경주에는 스톤 서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톤 서클. 스톤 서클. 아, 동그라니까. 서클처럼 거죠. 예. 오늘 그 마지막에 이 유적에 오자고 한 이유는 이건 정말 우리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최근에 드러낸 정말 새로운 유적이에요. 무덤 내부에 와 있는데 복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주위에서 발굴되었던 석재들을 모아서 이렇게 임시로 복원을 해둔 것인데, 여기도 내용물은 안 남았지만 무덤 내부에 우리가 들어와서 설 수 있는 유일한 왕릉급 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일기 이후가 되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예쁘게 돌을 가공해서 둘러놓은 이런 형태의 왕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왕릉을 이런 석재들이 드러남으로써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통일기의 왕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라 사람들이 돌들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유적이에요. 저 바깥쪽 돌들을 한번 보세요. 네. 저 돌들이 빈틈없이 원이 이렇게 맞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빈틈이 없죠? 없구나. 예. 이게 신라 석공들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주율 계산을 다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네. 이런 석재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수학적으로 전부 설계해서 그죠? 설계도에 기본한 왕릉 조형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고 있고 뒤쪽에 또 발굴을 하고 있고. 진짜 공사장 네. 같아요. 그다음에 역사 연구 살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죠?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그죠? 이제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박수. 너무 훌륭한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할 게 많겠네요. 큰 바위 같은 성물들이 옛날 모습대로 그 원형대로 짜맞춰서 이어져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신라판의 스톤헨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발굴된 그 유적지를 봤다는 게 신기했고, 또 수학적 지식이 뒷받침된 신라인의 건축 기술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Baby you 나의 사랑 그대 날 보면 나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마음이 일단 많이 반성했어요. 계속
교수님이 강조했던 말씀이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남이 뭐 우리 역사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뭐 왜곡시키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네요. 그리고 어디 가도 그런 역사에 대한 자기 좀 관심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가야만이 이 자기 곳으로 만드는 거죠.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인 유적지가 많았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없는 내용들까지 직접 보고 저희가 직접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진로가 진짜 더 확고해진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역사 교사를 꿈꾸는 애들도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진로에 있어. 저희가 살아갈 지금이 나중에 보면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선조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제 아직 발굴할 유적이 많은데 그런 유적을 발굴하거나 일본에 있는 유물을 되찾아오는 거는 저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이 다만세를 찍고 있는 이 과정도 하나의 역사라고 하셨는데 제 인생에서 이런 역사를 남길 수 있어서 진짜 기쁘고, 제가 꿈이 역사 연구다 이런 쪽인데 교수님한테서 진짜 많이 도움을 받고 역사를 좀 편협된 시각이 아닌 좀 객관적인 사실로만 바라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